자, 이번에는 전국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요. 시구별로 어, 그 인구의 척도를 한번 태블로 위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행정구역, 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데이터를 참고할 거고요. 그래서 그 수를 이렇게 지도 위에 폴리곤 모양의 각 구별로 최소 단위가 이제 구가 되겠네요. 시나 구 단위에서 그 인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행정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쉐입 파일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 쉐입 파일을 설명드리면서 제이슨 공간 데이터 파일들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공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요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데이터 수집해서 바로 지도 위에다가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아까 봤던 링크를 이용해서 통계 사이트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어, 검색하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전국에 나와 있는 인구 수를 남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총 인구수 요것만 한번 쓸 건데요. 그 항목들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남녀 있는데 뭐 다 하셔도 되고 필요 없는 건 나중에 지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광역시별로 보면 행정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요 광역시 밑에 또 밑에 보면 각 구나 아니면 도 밑에는 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소 단위를 이제 구까지 할 거니 시구까지 할 거니까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데이터의 시점은 2007년 뭐 계속 쭉 있는데 시간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최근 걸 볼 거니까 2020년 3월 것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통계 조회를 하게 되시면 조금 전에 항목들에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이제 요걸 한번 다운로드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복사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엑셀 파일을 한번 다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파일을 한번 열어서 엑셀 파일이 잘 확인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엑셀로 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 자, 보면은 근데 아마 이 엑셀 파일을 이 상태로는 이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아유,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자 구분이 됐는데 일단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울시 밑에 이제 종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의 모양이 하나의 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여기 집계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집계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태블로나 이제 테이블 형식에서는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들이라 이 값들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것들이 각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열 같은 걸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만들면 필요 없는 걸 제가 좀 지워 버릴게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도가 되겠죠. 또 특별시 시도가 될 거고요. 만약 이렇게 시도, 이렇게 시도를 구분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시군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서울시 이렇게 해서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요 삭제 이렇게 구조를 가져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일단 전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좀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 뒤에다가 그 값을 하나 쭉 써봤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자기 값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요걸 이제 다 서울시로 이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게 약간 3칸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한 3칸 정도 되어 있는데 항상 요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요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잘라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우고 뒤에 걸 지워지니까 여기다가 공간을 조금 넣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요 행을 저는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텍스트 나누기에서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깔끔하게 데이터가 비워진 걸 채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앞에만 각 도에 해당되는 값들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요걸 또 채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옵션에서 빈칸만 선택을 하고 는 해서 자신의 빈칸 자신의 위에 걸 선택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빈칸을 다 채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식이니까 요만큼 복사해서 글자 값으로 다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필드 이름 값들을 이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래서 필드 이름 값을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시도로 하고, 여기에는 시군구로 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중복된 값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 합계가 되어 있는 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가 합계가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니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 합계되어 있는, 그래서 합계 데이터를 좀 지워주도록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필터에서 이렇게 빈칸으로만 되어 있는 걸 골라서 합계되어 있는 빈칸들의 행만 이렇게 한번 살짝 삭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주어진 칸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죠. 이걸 가지고
저장 했고, 그 다음에 태블로를 불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로에서 역시 엑셀 파일로 가져가서 보도록 하죠. 아까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열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데이터가 두 개가 있었네요. 뒤에 보니까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뭐 설명해주는 시트가 있었나봐요.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 시트만 이용하면 되니까 데이터 시트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여기 한 줄을 비워놨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여시면 왼쪽 화면에 이렇게 항목들이 이제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도, 그 다음에 각 시군구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몇 명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근데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지도 위에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도 위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도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한번, 지도 위에 표시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걸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뭐 여기 두 데이터가 구조를 가지니까 이렇게 합쳐서 계층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를 아이고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계층 구조가 잘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지도 위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지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 데이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도가 이제 여기 스테이션이 될 거고요. 스테이트가 될 거고, 여기 시군구가 지역에서는 도시가 될 겁니다. 시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도 위도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하면 경도와 위도 값이 그림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채워진 맵으로 그리게 되면 그 값이, 아이고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숫자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 행들이 있는데 이걸 도시별로 한번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군이 아니라 이제 구 단위까지 한번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하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죠. 자, 여기서 맵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맵에서 맵 위치, 우리 위치 조정해 주는 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지도는 대한민국 맞죠. 시도도 역시 우리나라 시도를 기본 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도시가 없어요. 가평군을 찾아야 되는데 가평군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강원도에 있는 도시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도시를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원도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근데 가평은 없네요. 군이라서 없나 봐요. 강릉은 있는데 가평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태블로에서는 시티 외국에
있는 시티까지는 정확하게 매칭을 못 시켜줍니다. 물론 이제 미국 데이터는 이제 시티까지 충분히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그 부분들을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군 9를 빠졌으니까 그러면 다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이거 글자를 수정을 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채워진 맵으로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진 맵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방식을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PPT에서의 이제 쉐입 파일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해놨는데 어, 대한민국의 행정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쉐입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폴리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곤 우리가 아까 우리 설명했듯이 점, 선, 면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지오 스파셜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 형식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형식들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우리 행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폴리곤 모양을 이제 구분을 해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데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쉐입 파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도시도 있고 시도도 있고요, 시군구도 있고 읍면동까지 나오는데 일단 시도부터 한번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태블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고요.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제가 폴더를 열어버렸네. 파일을 여시면 쉐입 파일도 있고 다양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거가 하나의 세트 파일인데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담고 있는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다 담고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 파일을 한번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면 여기 쉐입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그걸 이제 태블로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뒤로 가서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데이터 파일을 갖고 오는데 공간 데이터 파일을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쉐이프 같은 공간 데이터 파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만든 폴더를 열어서 이 쉐이프 파일을 참조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면 뭔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한글이 깨졌는데 한글이 깨져도 뭐 상관없어요. 자,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열어서 한번 보죠.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는 뭐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의 한글 이름, 이게 영어 이름,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코드 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표입니다. 제주도, 서울시,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있는 앞에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폴리곤 값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경도 위도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폴리곤 모양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별로 비교를 하면 특정 지역의 폴리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특정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색깔, 여기 크기는 안 되겠구나. 폴리곤이라서.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도였으니까 광역시 도 말고 이번에는 좀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 시군구.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데이터일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로드해서 열죠. 그 다음에 압축 풀고 닫고, 네, 여기도 C9 태블로에 가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C9 데이터에서 쉐입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새로운 로딩 중이네요. 역시 얘도 한글이 좀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얘를 다시 C9를 가져다 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진 맵으로 이렇게 다 그려지게 되죠. 그럼 얘네들은 다 각자 자기의 고유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그릴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아니구나, 어디 갔지? 네, 그렇죠. 첫 번째 있는 요 인구 데이터랑 뒤에 있는 요 그 지도 데이터랑 이걸 이제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 같이 쓰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으로 가서, 이번에는 하드웨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원본으로 가서 처음에 가졌던 파일에 데이터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C 도를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의 형식을 가지고 오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든 연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을 하라라고. 그럼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데이터에 조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데이터가 공통되는 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키 값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키가 될 만한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여기 이제 C9니까 뭐 이름 값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한글 이름 값하고 같은 애들끼리 모여주세요. inner join, left, right, all 이렇게 하면 그 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름이 매칭이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매칭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이왕 요 조인 나왔으니까 우리 조인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이블 조인은 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잘 아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 데이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하는데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매칭이 되는 애들만 가지고 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 테이블 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통되는 게 요 첫 번째까지가 테이블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가운데 있는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두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 이너 조인이 되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은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즉 뒤에 내가 추가로 가져온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붙는 것만 가져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이콘 모양으로 하는데 뭐 화살표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인들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레프트 이너 조인. 그래서 내 것만 가져오는 것. 두 개 다 복수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값이 이제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유니온 조인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 이제 첫 번째 레프트 조인이나 이너 조인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넣을 값이 없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모두 똑같이 나오거든요. 뒤에 있는 값이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프트 조인을 쓰는 게 맞겠죠.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제가 요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무슨 문제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우고,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시트에서 봤던 요 한글 깨짐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공간 데이터 파일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되는 형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뭐 쉐입 파일만 요 회사에서 만든 아크GIS에서 만든 에리스 모양에서 만든 이제 쉐입 파일 이게 가장 많이 쓰니까 지원할 것 같더니 보니까 여기 이제 지오 제이슨 또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글에서 쓰는 KML도 파일을 지원을 해줘요. 제이슨 타입과 여러 가지 타입들을 공간 데이터들을 지원을 해줘서 여기 제이슨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의 형식을 하나 제가 참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타입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시면 링크 값으로 제가 이동을 할게요. 이동을 하시면 아까처럼 쉐입 파일로 되어 있는 걸 JSON 파일로 이제 변경을 해 놓은 데이터 처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그 파일이 있으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변환을 통해서 각각 파일들을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파일을 이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SON 파일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뭐였냐면, JSON 파일하고 이제 연결을 할 때, 원래 인구 데이터에서 보면, 키 값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 키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키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작은 단위가 시구로 되어 있는 이곳에 각 시구에 해당되는 키 값을 한번 여기다가 찾아서 매칭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 값을 매칭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게 뭐가 또 갑자기 동이. 자, 여러분들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시면 요 제이슨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제이슨 파일로 했을 때 요 도의 명칭이 되는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에다가 시구군의 정보를 합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합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각 특별시 도는 키 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빼고 시구 값은 키 값이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C9의 키 값의 맨 앞에 두 개는 그 지역의 상위 지역을 나타내는 키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 42는 C도에 있는 42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매칭을 시킬 거냐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C9에 있는 코드 값이 있어요. 이 값이랑 도에 있는 키 값을 매칭을 시킬 겁니다. 당연히 안 맞죠. 자, 그런데 그 값을 계산을 할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C9의 코드 값을 중에서 제가 두 개만 갖고 올 거예요. 우리 엑셀에서 레프트 함수 기억나시나요? 왼쪽에서 글자 두 개 가져오기.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자열에 있는 코드 값을 두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 두 개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앞에서 두 개를 가져온 걸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자, 는 이렇게 해야겠죠. 코드가 완성 이제 일치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갖고 온 게 도에서 두 개 있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트로 넘어가서 보면 자, 데이터가 두 개가 된 걸, 테이블이 두 개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형 테이블의 모습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C0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이랑 원래 가지고 있던 C도의 이름값을 매칭을 시키면 각 도마다 데이터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를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차.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는 통계 데이터를 이제 합쳐 봐야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키 값을 입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C9의 코드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요거 다 하면 250개 정도 되거든요. 249곳. 그래서 요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냥 데이터 미리 보시 가셔가지고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복사 컨트롤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복사가 돼요. 네. 그쵸? 그냥 복사가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여기 이 값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을 찾아서 이 값에다가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뭐 VLOOKUP을 해서 그 도시를 찾아서 VLOOKUP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기도 하고 강원도만 찾아서 좀 붙여넣기도 하고 어떻게든 붙여서 완성을 해 봤어요. 자, 그래서 좀 편의를 위해서 완성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시면 완성된 그 첨부된 파일 안에는 완성된 수정된 데이터 값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을 한번 다시 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 가지고요, 손으로 몇 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바뀔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C9로 C 도로 해야겠군요. 특별시 도.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다가 테이블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엑셀 데이터를 첨부를 하는 거죠. 전국 시군구 데이터를 합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시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시트를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이렇게 조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뭔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을까? 네. 이름이 헤드 이름이 안 맞나 봐요. C09의 코드 값이랑 엑셀에서 엑셀 데이터에서 인구 통계 데이터에서 C9 넘버 그냥 코드로 할 걸 제가 잘못했나 봐요. 코드를 매칭을 시켜서 갖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원래 같이 위에 것처럼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되네요.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 보시면 필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만든 요 C9 코드를 볼게요. C9 코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ABC로 되어 있죠.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C9 넘버 엑셀에서 만든 이 코드 값은 지금 넘버링 숫자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숫자랑 글자랑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거 찾아라고 했더니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주냐면 사실 이게 숫자의 값이 아니라 요 값을 문자의 값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샵 버튼에 있는 걸 클릭해서 나는 숫자가 아니고 나는 문자야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 값이 매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개의 관계형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시트에서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화면에 테이블 3개가 조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각 시군구별로 인구수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그리는 거는 표는 뭐 이렇게 그릴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도 위에다가 바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도를 나타내는데 C군구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고, 쉐입이니까 점은 못 찍죠 당연히. 네. 폴리곤이니까 그 값으로 색깔로 총 수를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그걸 지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죠. 도별로. 자, 이렇게 해서 각 도별로 표시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자, 지금 보시면 총 값이 여기 나오군요. 광주 지역에서의 인구수, 충남 지역에서의 인구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지역별 하나하나로 나누어서 보려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을 지역의 값으로
더 쪼개야겠죠. 그래서 보고 싶은 단위가 나는 지역의 숫자의 값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뭐 색깔만 뭐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각 지역의 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다 표현하니까 글씨가 조금 작아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도의 인구는 이만큼이네요. 그쵸? 두 개를 합쳐서 아닌데 이렇게 봐야겠구나. 여기서 드릴 다운 하면 보여지겠지. 글자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폴리곤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값을 한번 봤습니다. 요걸 이제 좀 더 응용을 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번외로 공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뭐 쉐입 파일 같은 건데요. 저기 태블로에서 이제 공간 파일, 뭐 쉐입 파일이나 지오 제이슨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사용하는 KML이라고 하는 버전 또 파일도 이제 그 지원을 해줍니다. K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쉽게 특정 지역의 폴리곤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실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지리 정보 지리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공간 데이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구글 어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용을 할 건 뭐냐면 먼저 설명드리면 메뉴에 있는 요 곳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 면, 선, 레이아웃 같은 요런 지도 위에 뭔가를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왼쪽 화면에 있는 요 저장 장소에 내가 만든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우리 저기 학교를 한번 찾아볼게요. 광운대학교를 찾아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그 지도의 특정 지역에 뭐 건물들 위치에 따른 뭐 이용자 수 뭐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특정 위치의 값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특정 위치의 값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요. 저는 뭘 할 거냐면 저희 학교의 건물들의 위치를 이렇게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건물들의 위치를 여기 임시 저장에다가 추가를 해서 하나 담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새로 하나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위에 있는 네모탄 다각형을 추가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이제 표시를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 잘 아셔야겠죠. 저 여기 있는 누리관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이 다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름을 하나 정하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누리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밖으로 가게 되시면 마우스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찍어서 이렇게 면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누리관이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저장한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누리관 말고 이제 하늘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하늘관이 네, 여기겠죠. 하늘관.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하늘관은 기역자로 생겼으니까 기역자로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여기다가 이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죠. 하늘관은 좋아요. 괜히 떴다. 폴리곤의 모양과 스타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그 공간 데이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관 했으니까 여기 동해 문화체육관이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동해 문화관. 그쵸? 동해 문화관도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 형태로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또 해볼까요? 여기 기숙사 만들었네. 기숙사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학교도 기숙사가 있어요. 세빛관인가? 아닌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기도 기숙사네. 기숙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찍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크게 해서 그냥 본관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할 건 아니니까 학교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본관 이름을 완성을 했죠. 자, 이렇게 그 스퀘어를 만든 다음에 그럼 이걸 하나를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이 파일을 ML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파일 형식을 고르라고 하죠. 그럼 여기다가 KML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데 앞에 만드는 건데 또 만들어 보죠. 학교 건물 위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ML로 이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태블러에서 공간 데이터를 찾아봅니다. 그게 아까 제가 사진에 이렇게 넣어놨나봐요. 한 번 더 이제 공간 파일의 형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면 그 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추가했던 내용도 여기 있는데 이 값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쓰면 아까 코드 값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비교를 해서 그래서 매칭을 시킬 때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경도 위도 값이 구성이 될 거고요. 지도 위에다가 그려주게 되시고 이름을 표시를 하게 되시면 지도 위에 그려지게 되겠죠. 태블로에서는 약한 부분들을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해서 지도를 좀 더 이쁘게 구성을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했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도 위에 그려지는, 그래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